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두 가지 큰 재료가 서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이 하루 단위로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가 엇갈리면서 글로벌 증시를 하루 단위로 울고 웃게 했다가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차이로 우리나라 증시를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글로벌 증시 재료에 의해서 지금 기저에서 울고 웃는 그런 엇갈린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고위급 회담이 지금 미국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초중반에는 차관급 회담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고무적인 대화가 오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오가기도 하면서 하루 단위로 희비가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적인 회담의 경우 보게 되면요, 작년에 북미 회담도 보게 되면 일단 실무선에서 회의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수뇌부가 회의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실무진의 회의가 거의 대부분 중요한 시간을 차지하고, 자,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론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에서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류허 중국 부총리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번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내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틀 사이에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뭐가 결렬됐다, 잘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오늘 협상이고 뭐고 다 접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러 가지 의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빅딜은 어렵더라도 스몰 딜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다면은 내일까지 자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개장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무역 협상 진전이 없어서 류허 부총리가 오늘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취지의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오늘 떠나는 건 정말 배드한 뉴스죠. 자, 그래서일까요?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개장하고 갭 하락한 후에 30분 동안 계속 하락하는 낙폭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에 HT에서 딱 열으셨을 때 한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보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9시 반 정도 다가오니까요, 자, 이 중국발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백악관에서 이제 부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무역 협상 진정이 없어서 류허 부총리가 오늘 떠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중국 쪽에서 나온 뉴스와 함께 백악관 쪽에서도 부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결과 9시 반 이후로 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반등하는 그러한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엇갈린 흐름이죠. 시장 한쪽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이 결과가 없어서
뭐랄까, 류어 부총리가 그냥 떠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아직은 협상 진행 중이다. 일말의 기대는 계속 남아있다. 그러한 엇갈리는 그러한 재료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그래서 저 재료가 시장의 큰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최소한 스몰 딜이라도 나온다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5일에 미국이 중국 쪽에 관세를 또 한 번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스몰 딜이라도 결과물을 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스몰 딜이라도 하게 되면요, 시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극단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러한 엇갈리는 행보는 미중 무역 협상뿐만 아니고 자, 미국 내에서도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뭐랄까, 이 하나의 힘겨루기 과정 속에서 파월 의장이 강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에클스 전 연준 의장의 다큐멘터리 시사회장에서요, 파월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에클스 전 연준 의장은 자, 2029년 대공황 이후에 30년대에서 40년대에 자, 연준 의장이었는데, 자, 이때 당시 에클스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자리매김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연준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하고 배치되는, 엇갈리는 그러한 행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에클스 전 연준 의장 다큐가 있기 직전에 금리 인하하라고 또다시 압박을 넣었어요. 뭐 너무 자주 이야기하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 안 해가지고 뭐 무역 전쟁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든가, 조금 이제 심한 말로 뭐 연준을 비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약간의 알력이 눈에 보입니다. 자, 문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요,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해야 될 때 정작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도 처음에 취임할 때는 트럼프랑 코드가 맞아서 취임을 했지만, 아무리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도 계속 무시당하고, 뭐 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좀 심한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면은 반골 기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화적인 정책을 취해야 될 때 강성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의 부담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점이 시장 한켠에는 걱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엇갈린 행보가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자, 미국 실물경제협회에서 파월 의장이 자선 매입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일단은 단기 국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매입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RP 사태와 같은 그러한 부담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자, 단기 국채 매입을 한다. 그러면 그 모양새 자체는 양적 완화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파월 의장은 양적 완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는데요.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단기 국채만 매입할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모양새를 쭉 보면요, 이 홍길동전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양적 완화 비슷하지만 양적 완화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저런 형태는 어쨌거나 완화적 스탠스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는 파월 의장이 좀 왠지 뭐 트럼프한테 대들 것처럼 연준의 독립성 강조하면서 좀 뭔가 세게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또 일면에서는 완화적 스탠스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시장에서 FF 금리를 분석을 해보면 인하 확률이 80%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이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미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어요. 자, 이게 서로 엇갈리는 행보죠. 한편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강성으로 나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완화적 스탠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연준이 볼커 룰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자, 볼커 룰을 개정한 것에 승인을 했다라는 것은요, 뭐랄까, 미국의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곳들이 위험하게 투자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해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볼커 의장. 지금 화면상에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80년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말 초강경 금리 인상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여러 금융기관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볼커 룰이라고 볼커가 만들었습니다. 이 룰을 만들었어요. 자, 그때 당시 차입금으로 위험한 투자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 직전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전 볼커 의장이 이래서 안 된다. 우리 확 조이자 하면서 2010년에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험한 거래를 단속한다는 건데, 그런데 연준에서 이것을 풀었어요.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약간 엇갈리는 행보죠. 자, 파월 의장은 왠지 모르게 트럼프랑 대립하는, 연준의 독립성 하면서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볼커 의장은 볼커를 해제하기도 하면서 뭔가 또 완화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 볼커 전 의장이 분노하면서 파월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엇갈린 두 행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연준 내에 강성처럼 보이려고 하면서도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두 가지의 엇갈린 흐름, 그 안에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나 미중 무역 전쟁이 엇갈리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 지금 재료들을 보게 되면요, 부담스러운 재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은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일으키는 재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마치 이런 비유가 떠오릅니다. 제가 오늘 10월 10일이요,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간 날이 10월 10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떠오르는 이유가, 그때 훈련소에 들어가서 달력을 봤을 때 정말 저 시간 언제 지나가서 제대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예비군 민방위 다 끝나고 국가에서 불러주지도 않는 나이가 돼 보니까,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순식간이었고, 오히려 지금 보면은 저런 때도 있었지라고 그렇게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엇갈린 행보들, 물론 잘못 흘러가면 우리가 원치 않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요.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금의 악재는 미래 어느 날 보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치 군대 복무 기간이 흘러가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크게 걱정할 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예, 제 말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한 가지 더 공지 안내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0월 18일, 예, 저의 77자 정기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자, 다음 주에도 강남 토주 2호점에서 열립니다. 자, 대신에 이제 참가 신청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 최상단하고 영상 본문에 참여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그 영상 링크 보시고 예, 세미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분들 성공투자 기원 드리면서 세미나 때도 뵙고, 그리고 자, 어려운 기회, 엇갈리는 행보 속에서 성공투자 이어가시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힘든 시기 힘내십시오. 이 또한 금방 지나갑니다. 예. 또 이러면서 또 좋은 소식이 또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힘내서 투자 이어가시죠. 감사합니다.